네, 앵커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송치호 연구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됐네요, 드디어. 네,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연구원님 독특한 시각이 담긴 리포트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원님만의 스토리가 또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 외식업계에 1년 동안 몸을 담고 현장을 경험하고 증권업계에 컴백을 하셨는데요. 원래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출발을 하셨다가 셰프가 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셰프가 되신 계기가 뭔가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업무를 제가 7년 동안 했는데요. 7년 네. 동안 하면서 많은 목표나 도전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희열을 많이 느끼고 또 성취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 정도 하고 나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사실 열망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일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보면 제가 음식료 애널리스트입니다. 근데 네. 음식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음식 그 자체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탈리아 요리학교에 한국에 이제 브랜치가 있습니다. 네. 한국 분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 요리 과정을 이제 등록해서 단기 과정을 등록해서 이제 한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마음을 먹고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사표를 내고서 그다음에 1년 동안 이제 설해마을 가로수길, 그다음에 이태원 경리단길 이 세 군데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쭉 일했습니다. 핫플레이스에서만 일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부러 핫플레이스에서만 일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하면서 이제 많은 걸 배웠어요. 보면 이제 고객 응대에서부터 메뉴, 뭐 외식, 상권,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성장하는 것을 또 많이 또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공부해 오면서 경영적인 부분이나 마케팅적인 부분들이 또 많이 공부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실제 현장에서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일들을 이런 지식적인 부분이 또 연관돼서 일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뭐 이태원에서 일할 때는 이제 수제 맥주 그런 것들, MD 일들 또 고객 마케팅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사장님이랑 이제 많이 대화하면서 같이 연구하고 실행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죠. 그래서 1년 네. 동안 이제 느끼고서 제가 사실은 해보고 싶었던 거는 저만의 외식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이제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상권들 돌아다니고 밤에는 이제 돌아오면 이제 새벽 뭐 12시, 1시 되는데 돌아와서 또 저만의 메뉴 같은 것도 계속 개발해보고 이탈리안 브런치 뭐 이런 쪽 사실은 레스토랑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개발해 놓은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새로운 레시피. 그렇습니다. 저만의 레시피가 많이 궁금한데요?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1년 정도 경험하면서 깨끗이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보면 이 좋아하는 영역에서 음식이라는 분야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들. 잘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네. 일은 이 분야 제가 원래 하던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식적으로 이제 음식을 접근하는 방식을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저만이 제일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 사실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이제 느끼는 점은 여전히 저는 음식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사랑하고 또 음식을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을 뭐 여전히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많은 사람의 관심사가 쏟아지는 분야이긴 합니다. 뭐 증권도 역시 마찬가지긴 한데 음식도 뭐 맛집 탐방 이런 게 사실 중요한 컨텐츠로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컨텐츠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뭐 영원한 직업이 없다 보니까 사회에 나오시면은 요식업계에 또 새롭게 도전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런 관점에서도 연구원님이 연초에 발간하셨던 리포트 돈 벌고 싶은 이들을 위한 외식 이야기 이 리포트가
또 상당히 눈길을 끌었거든요. 외식 산업을 둘러싼 돈의 흐름을 설명하고 싶다 이렇게 리포트에서 밝히셨는데 외식 산업의 돈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제가 2월에 이제 제가 지난 1년 동안 연구한 주제를 이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사업자 관점에서 네. 리포트를 썼고요. 거기서 제가 느낀 점은 돈의 흐름이 어떠냐면 요즘에 두 가지입니다. 맛집거리의 부분과 복합 쇼핑몰에서의 이제 맛집거리를 이제 적용시키는 그 두 가지가 이제 최근에 트렌드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젊은 외식 벤처 사업가들이 사실 맛집거리에서 많이 탄생하고 있거든요. 누구죠? 예를 들면 누가 예를 있을까요? 들어서 최근에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이태원에 특히 많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홍석천 씨. 그렇죠. 네. 홍석천 씨는 좀 몇 년 되시고 사실은 아주 최근이라기보다는 이제 이태원의 문화를 만들어내신 분이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스트리트로스든 그 안에 보시면 이제 복합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입점되는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맛집거리가 성공을 하고요. 또 반대로 또 복합 쇼핑몰이 앞으로 또 트렌드가 되는데요. 이제 대기업들, 뭐 신세계나 뭐 롯데든 다양한 대기업들이 앞으로 많은 복합 쇼핑몰들을 낼 예정입니다. 근데 그 복합 쇼핑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집객이거든요. 그래서 집객을 네.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맛집거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맛집거리가 가장 킬러 컨텐츠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고속터미널에 최근에 런칭한 이제 파미 스테이션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 몰 전체가 다 맛집으로 100% 차여져 있는 컨셉입니다. 어느 집을 가도 맛있는 거죠, 거기 그렇습니다. 가면. 어느 집 가도 맛있고요. 어느 집을 네. 가도 주말에 가시면 다 줄을 서서 먹을 수밖에 없는 맛집거리가 사실상 몰 안에 들어와 버린 개념이죠. 그래서 네.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대담한 기획이었고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고 앞으로도 이제 복합 쇼핑몰들이 많이 생길 텐데요. 그러한 맛집거리를 내재화하는 그러한 시도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태원에 가면 장진우 거리도 요즘 유명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지금 섭외하려고. 근데 사실 지금 아직 안 됐어요. 섭외가 네. 안 됐는데, 근데 그분 관점에서 보면은 아예 문화를 만들더라고요. 그 거리 자체를. 그러니까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음식점들을 쫙 세워버리는 거죠. 근데 가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점 아무데나 들어가도 또 새로운 분위기가 나고 이런 것들 상당히 매력 있다고 하던데요. 이 맛집거리라는 콘텐츠 상당히 앞으로 또 중요하게 좀 봐야 되겠네요. 또 최근에 지난 5월에 내셨던 일본 이야기라는 리포트 있는데 일본 외식업계 트렌드 가운데서 혹시 우리나라에서 따라갈 수 있는 트렌드가 뭔가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연구원님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이번 5월에 제가 이제 이런 외식 이야기의 2탄 성격으로 일본을 스터디한 자료를 썼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요즘에 일본에 참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한국이 일본을 많이 닮아가고 있기 네네.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의 외식, 식품, 유통산업의 이제 흐름이 어땠는지를 분석을 한 거고요. 가치 소비가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소비라 하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싸거나 아니면 차별화된 영역으로 이제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해외 직구든 의류에서 요즘 직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나 이제 조금씩 관찰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선 이미 생활 습관화된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고가의 미슐랭 레스토랑들이 많은데요. 네. 일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이제 트렌드는 저가 레스토랑입니다. 저가 레스토랑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는데요. 지난 20년간을 보면요. 네. 규동 3사, 예를 들어서 이제 소고기 덮밥인데요. 요시노야, 마스야, 스기야 같은 레스토랑들이 있고요. 또 우동으로 보면 하나마루 우동, 마루가메 제면 이러한 기업들이 있고요. 또 이제 보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는 사이제리아 같은 기업들이 지난 이제 10여 년 봤을 때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저가화 트렌드가 이미 조금씩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태원에 가보시면 장사가 잘 되는 업체들이 보면 비싸고 고급스러운 맛을 내는 곳이 아니라 작은 스낵들을 파는 조그만 점포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요즘 백종원 씨도 또 맞습니다. 내는 음식점들이 가격이 부담스럽지 맞습니다. 않거든요. 그리고 맛있고. 맞습니다. 백종원 네. 대표님이 만드시는 레스토랑들을 보면 이런 트렌드를 많이 좀 그렇군요.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가 레스토랑들의 선두주자격으로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보면 이제 한식 뷔페나 그리고 이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도 요즘 트렌드가 고가의 이제 뭐 레스토랑 안에서도 이제 2만 원대 파스타보다는 1만 원대 파스타 쪽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는 게 또 현재 추세가 관찰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앞으로 1, 20년 동안 한국에서 생길 수 있는 트렌드로 보고 있고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연구원님께서 서울, 울산, 부산을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주류 산업을 중점적으로 또 살펴보셨더라고요. 투자 유망한 트렌드가 있었나요? 네. 제가 이제 3월 말에 이제 우리나라 소주 산업에서 굉장히 혁기적인 혁신적인 제품이 이제 만들어졌죠. 수날이라는 이제 처음처럼 수날이라는 유자 소주가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의 편의점들을 돌아다녀 보고 SNS를 관찰한 결과 흥행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나리가 출시된 게 이제 부산 영남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직접 이제 매주 탐방을 갔습니다. 주말마다 탐방을 가서 편의점, 그다음에 뭐 주점, 대학가 이런 데를 관찰을 하니까 실제로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한테 침투가 많이 돼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대 남녀분들 또 30대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른 침투를 목격할 수 있었고요. 이제 경쟁사인 무학이 좋은데이 컬러 시리즈를 또 대항마로 내서 또 흥행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단기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흐름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제 5월 22일자로 이제 처음처럼 수나리가 이제 전국 판매 수도권까지 이제 진출했거든요. 네. 이제 22일 날 출시를 해서 제가 주말에 24일, 25일을 탐방을 다녀보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주점들이죠. 부산에서 한 달 반 동안 침투한 거를 3일 만에 서울에서 또 침투에 성공한 수준까지 네.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 뭔가 어떤 아이템이 그렇게 히트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중요한 어떤 뉴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소주 칵테일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술을 좀 이제 뭐 취하자 이런 문화보다는 이제 즐기는 문화. 네네. 좀 또 마시는 순간이 또 재밌자라는 컨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술이기 때문에 특히 소비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이제 보면 이제 치킨집, 뭐 파전집, 이자카야 같은 기존의 다른 주종들이 이제 인기가 많은 술집에서도 이제 소주 칵테일 제품들을 많이 먹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네. 이제 전반적으로 소주의 수요 자체가 다른 수요를 흡수하면서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또 소주의 원재료를 만드는 또 주정업체들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주 칵테일 시장의 선두주자인 롯데칠성이나 무학 같은 기업들 그리고 주정 산업의 1위 기업인 진로 발효 같은 기업들을 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서민의 대표 주류였던 소주가 정말 트렌디하게 변신을 하고 있네요. 그런 차원에서 주정업체들의 어떤 수혜, 실질적인 수혜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연구원님 나와서 먹는 얘기 해주시니까 게시판에 반응이 정말 많습니다. 뭐 아까 한식 뷔페와 저가 레스토랑 얘기해 주셨잖아요. 계절 밥상 요즘 많이 간다고 또 게시판에 올라오고요. 또 방송에서도 그 먹는 먹방이나 쿡방 그러니까 먹는 데에서 넘어서서 이제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 방송도 너무 유행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우리 게시판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시네요. 연구원님만의 레시피, 아까 말씀하셨던 브런치 레시피도 너무 궁금해요. 네. 언제 초청해 주시면요. 한번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토마토에서? 네. 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정말 또 다양한 어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성장주들 좀 많이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연초에 말씀해 주셨던 리포트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이 수익률이 진짜 좋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미 뭐 많이 좀 오르긴 했지만, 맞습니다. 네. 어떤 쪽을 얘기해 주셨었죠, 연초에? 연초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외식 산업에서의 그런 트렌드, 그리고 한식 뷔페, 그리고 또 HMR 관련돼서 또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추천 종목들이 그 당시에 이제 신세계 푸드 같은 종목들을 주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보면 앞으로 10년, 20년간의 트렌드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긴 그림에서도 계속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시세가 지났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또 좋은 수익률이었고요. 앞으로 또 연구원님께서 발굴하시는 트렌드들, 주식시장의 이슈를 선도하는 모습들 앞으로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앵커 초대석.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송치호 연구원 만나봤습니다.